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지혜복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지 이제 5년 된 67세 남성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평생을 성실히 살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나와 가정을 꾸렸고 저희 부부도 조그만 집과 약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큰아들이 은근슬쩍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며칠 뒤 둘째도 비슷한 질문을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은 저희 부부도 살아갈 날이 많은데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친구들 중엔 자식에게 미리 다 넘겨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절대 미리 주지 말라고 말립니다. 저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연은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다 내어주고 난 뒤 정작 본인이 병들었을 때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든든해야 자식도 든든하다. 그런데 부모가 든든하려면 노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자식에게 미리 유산을 내어주면 결국 부모도 불안하고 자식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지인은 자식이 결혼할 때 미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하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에게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다는 무의식이 작동한 걸까요?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결혼 자금을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마련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자식은 고생스럽지만 자기 힘으로 삶을 일구었고 지금은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돈이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면 자식은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면 부모의 도움조차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60이면 노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60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더 살아갑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미리 유산을 주는 대신 내 노후를 먼저 지킨다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마음은 갈등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편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진짜 효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노후에 든든히 서 있음으로써 자식이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게 더 큰 효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공짜로 얻은 것에는 쉽게 익숙해지고 쉽게 당연하게 여긴다. 부모가 미리 주는 유산은 감사보다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스스로 이룬 것에는 강한 책임감과 성취감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은 돈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돈 대신 내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싶다. 성실히 사는 법, 사람을 존중하는 법,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은 평생 남아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리 유산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한 아버지의 사연으로 시작해 미리 유산을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부모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노후를 먼저 지켜라. 돈이란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재산을 자식에게 먼저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국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후 파산을 겪은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넘겨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켜낸 분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 당당했고 그 덕에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노후를 지키면서도 자식에게는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째, 부분 지원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집을 전부 사주는 대신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식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고마움과 동시에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둘째, 조건 있는 도움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줄 테니 대신 내가 3년 동안은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부모의 지원이 단순한 공짜 돈이 아니라 자식이 삶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대화와 합의입니다. 상속과 유산은 결국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이 부분을 피합니다. 돈 얘기하면 관계가 틀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살아있을 때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듣고 싶다. 이런 대화를 꾸준히 나누면 상속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 문제라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되던 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 집은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다. 대신 너희가 어려울 땐 최대한 돕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서라. 자식들은 처음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부모가 든든히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니 자식들도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위험한 것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다 내 것이 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부모는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괴리가 커질수록 불만과 오해가 쌓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부모들은 이 차이를 줄입니다. 애초에 미리 유산을 주지 않고
대신 현재의 도움과 지혜를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짐이 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믿음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더 존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일찍 재산을 내어주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책임은 우리 몫이라고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 책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자신은 바다에서 평생 살아갈 만큼의 배를 남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고 부모 스스로 살아갈 배짱입니다. 여기까지 똑똑한 부모들이 미리 유산을 주지 않고 선택하는 실전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노후 자산을 어떻게 불리고 또 상속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단순히 안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똑똑한 부모들이 미리 유산을 주지 않고 대신 노후를 먼저 지키는 방식을 택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상속은 어떤 원칙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이제 돈을 쓰기만 해야지. 그러나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은퇴 이후에도 돈은 흘러가야 합니다. 은행에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고 지나치게 큰 위험을 떠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정성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을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적절한 현금 비율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본 생활을 든든히 마련한 뒤 남는 여력이 있다면 소액으로 투자나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상속 계획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곧 가족의 미래 관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은 공평입니다. 그러나 공평이 꼭 동일한 금액 분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했으니 둘째를 조금 더 도와주겠다. 또 다른 부모는 반대로 말합니다. 돈의 액수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똑같이 나누겠다.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 증여와 유언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언장을 남기는 걸 꺼려하지만 유언장은 자식 간의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나중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금 문제에서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식에게 큰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상담해 증여와 상속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대화의 기술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가족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혹시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니?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대화라는 겁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자식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의 의견만 따르다 보면 부모의 뜻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가족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큰 재산을 모았고 은퇴 후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쓰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 당분간 재산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떠나면 이 재산은 유언장에 적힌 대로 나눠질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불편할 정도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니 서로 불필요하게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부모가 노후를 든든히 지키고 상속의 원칙을 투명하게 세우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예상 가능성의 안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보여주면 자식은 불필요한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재산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버지가 제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아버지는 늘 남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 덕분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 신뢰가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듯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부모가 몸소 보여준 가치관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어려울 때일수록 웃음을 잃지 마라. 베풀되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베풀어라. 이런 짧은 말들은 마치 씨앗처럼 자식의 마음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영향을 줍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돈보다 더 깊은 정서적 유산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을 보여주면 자식은 평생 불안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단지 살림살이가 아니라 삶의 길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면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의 태도는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 산다. 부모가 돈을 쌓아두며 불안하게 살아가면 자식도 그렇게 삽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웃으며 살아가면 자식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바로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자 유산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행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묻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걸까? 지혜로운 부모는 여기에 다른 답을 줍니다. 행복은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 이런 메시지는 자식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돈 대신 웃음을 남겨주고 싶다. 어려운 날에도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유산이다. 이 말은 단순한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이런 마음의 힘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들은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나눌까라는 계산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부모의 삶에서 흘러나온 지혜와 마음은 대를 이어 남습니다. 오늘은 돈을 넘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진짜 유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명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명한 부모들은 왜 미리 유산을 주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실제 사연을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들여다보았고 2페이지에서는 똑똑한 부모들이 선택하는 실전적인 방법들을 3페이지에서는 노후 자산 관리와 상속 준비의 구체적인 지혜를 4페이지에서는 돈을 넘어 진짜로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내고 자식에게는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동시에 따뜻한 마음과 삶의 지혜를 남겨준다면 그 관계는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된 한 명언을 떠올립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뿌리와 날개다. 뿌리는 부모가 살아온 삶에서 보여주는 가치와 지혜입니다. 성실함, 정직함,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자식은 이 뿌리를 통해 삶이 흔들려도 다시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날개는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주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뒤에서 지켜봐주는 신뢰. 이것이 자식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됩니다. 돈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뿌리와 날개는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현명하게 살아간다면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오늘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부모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봄에는 푸르지만 겨울에 잎을 떨구는 이유를 시간이 지나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지혜롭게 사는 순간 그 자체가 최고의 상속이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단순히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평생 잊히지 않을 지혜와 사랑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도 답이 조금은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지혜복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 마음에 울림을 주는 지혜와 명언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